2020년 2월 23일 일요일 오전 11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일명 꽃동네입니다. 꽃동네. 꽃동네 여기는 제가 어릴 때에 아주 많이 자주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쪽 방향에서 우리 부산 전경을 바라보기는 오늘 처음이에요. 저리 보면은 저게 송도에서 바로 보이는 앞에 보이는 큰 산이 저 영도거든요. 송도에서 영도 가는 그 다리가 지금 보이고 있고, 그 뒤에 이제 반도보라 아파트 있고, 바다에 배가 많이 떠 있고, 중간에 있는 저 아파트가 새로 올라가는 데가 저기 동원 아파트인데, 저기 저 부산 영주 텐넬고 입구거든요. 입구인데 바로 그 저 앞에 제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래 보고 저쪽에 보이는 그 기와집이 보이죠. 저기가 내원정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는 몸이 정말 극도로 아주 안 좋았어요. 아주 안 좋아가지고 어제 임시수도 기념관을 나와가지고 아미동 그 입구에서 대학병원 입구에서 그 버스 정류소에서 제가 명함 홍보를 조금 하다가 도저히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멈춰왔습니다. 그 버스 정류소 앞에서 가시는 분들은 저게 아미동이나 남부민동 가시는 손님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명함을 주면은 타 구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효한 분들에게만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람이 심하게 불고 날씨도 춥고 제가 몸이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어제는 멈춰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바람은 어제보다 영 적게 부니까 영 좋습니다. 날씨는 추워도 바람이 좀 적게 불면은 영 좋아요. 바람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정말 제가 회사에서 소각하는 업무도 이렇게 몇 년을 보았죠. 그런데 이제 소각 처리를 할 때 보면은 바람이 불 때는 거의 휘발유 뿌리는 거하고 거의 같아요. 바람이 안 불 때는 불이 잘 안 타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불 때는 소각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몇 년 하니까 요령이 다 있고 이러는데 바람이 이렇게 어느 정도 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소각 처리를 할 때 휘발유 붓는 거와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해요. 바람.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람이 조금 적게 부니까 낫는데 앞으로 총선 바람이 어떻게 불까요? 오늘 조금 전에 구름도사 이룬 선생님의 홍진보 교수님이죠. 그분 유튜브 강의를 제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입춘 다음에 우수, 입춘, 우수 다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오는 절기가 경칩, 춘분 다음에 청명이거든요. 근데 청명이 4월 5일인데, 이제 선거는 4월 15일이고, 청명 다음에 그 사이에 4월 15일 날 선거가 있고, 4월 5일 청명까지가 민주당의 운이 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4월 5일 이후로 민주당에는 좀 운이 안 좋다고 그렇게 이제 홍진보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 날짜 그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침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16대죠. 맞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15대, 노무현이 16이고, 이명박이가 17이고, 박근혜가 18대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16대 대통령 대선 때에, 전날, 정몽준이 이제 서로 이제 협력 관계를 파기해버렸잖아요. 파기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제 그 당시는 후보죠. 정몽주
님의 그 자택을 찾아갔는데 만나주질 않았으니까, 문을 다 잠가놓고 만나주질 않았으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올 때 이제 눈물을 흘리셨죠. 이제 이러면은 그 낙선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눈물을 본 그 대다수의 국민들이 마음이 움직인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나는 노무현 후보가 떨어져도 좋다 이 생각이었어요. 내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내 노무현 이 후보가 떨어져도 좋으나 나는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이 노무현 대통령을 노무현 후보에게 내가 한 표를 던졌습니다. 결과는 노무현 후보님께서 이제 그 대통령이 됐었죠. 소인득권이라고 격압유록에 있는 그대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셨죠.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노무현 후보가 맨 처음에 민주당에서 그 후보 등록을 할 때부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사실이었거든요.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 국회의원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 천정배 의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세는 이인재였습니다. 이인재가 국회의원을 100명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밑으로 가면은 이제 그 위에 그 정동영이가 몇 사람 있었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참 다 외우지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지지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난관을 전부 다 극복을 하고 말이에요. 결국 가서는 그 당시에 그 이해창이라는 것은 무슨 완전히 대통령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꺾고 결국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듯이 하늘에서 정해준 이치를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는 하여튼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이제 압승이 그는 하늘에서 정한 이치예요. 왜 압승이냐?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하늘이 정한 이치예요. 대한민국 대통령 5년 임기의 대통령은 내가 여러 번 밝혔는데요. 나는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눈길조차 내가 주지 않습니다. 5년 임기의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나는 참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지만은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고, 하여튼 좋은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관심이 없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에만 만족한다 그래도 나는 관심이 없어요.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세계 통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시기 위해서 일단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야만이 전 세계 국가 원수를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전 세계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유엔 본부를 유치를 할 수가 있고,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아시아 통일과 세계 통일이 돼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 살게 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분을 지지하게 되고 이때까지 따라온 것 아닙니까? 네. 그래 바람이 부니까 그런 바람이 생각이 나고, 여하튼 지금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전에 여기 연합 카페인가요? 바로 요 카페입니다. 카페에서 보니까 경치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카페 보니까 카페 여주인하고 손님 세 분이 앉아 있어요. 내가 명함을 석 장 주니까 국가혁명 배당금당도 있네 그러더라고요. 있습니다. 오늘 받으신 네 분은 행운이십니다. 행운의 명함 절대 버리지 마시라고,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아직 국민들도 전혀 몰라요. 꽃동네는 오늘 내가 처음 명함을 돌립니다. 저게 보이는 데는 저게 현재 나무가 막 자라가지고 지금 현재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릴 때, 그러니까 연도로 말하면은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저기는 공동묘지가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제 이제 아버님하고 제 정조부님께서도 저 산에 있었어요. 저 산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아버지께서 이제 벌초하러 오시고 저도 따라오고, 그 추석하고 설날에는 반드시 여기에 이제 제사를 마치고서 여기 와서 성묘를 하고 그래
갔던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조부님 산소는 저 안동으로 이장을 했고, 저희 아버님 산소는 저 양산 백운공원으로 이장을, 저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같이 이제 이장을 해서 제가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오지 않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나무가 너무 울창창하게 이제 자랐고, 그 당시에 우리 어렸을 때는 저게 전부 다 공동 묘지가 눈에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는데 산 모습은 바뀐 건 없죠. 하지만은 산이 이제 이런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촬영할 시간도 없지만은 그래도 오니까 이렇게 한 컷도 이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어제는 저게 그 마치고 오면서 몸이 너무 이제 극도로 피곤해 가지고 몸이 막 움직이지가 않더라고요. 기계로 말하면 기계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쉬어야 되겠더라고. 쉬는 게 낫고. 그래서 이제 오면서 옛날에 그 영남극장이 있었어요. 그 저기 영남극장 아시는 분은 알아요. 지금 그 옛날에 그 이제 경남도청 앞이죠. 그 영남극장 자리가 이제 없어지고 영남사원으로 바뀌었다가 어제 한웅체육관인가 뭐 한웅사원으로 그래 바뀌었더라고요. 몇 번 바뀌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좀 한 3시간 정도 있으면서 몸을 푸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영 상태가 이제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꽃동네는 한 번도 명함을 안 뿌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뿌려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너무 경치가 좋아서 한 컷도 이렇게 해봅니다. 아까 그 홍진보 교수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보니까 민주당이 원래는 뭐 하여튼 청명 이후로 상당히 힘들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이전에는 고영신 박사님의 이제 그 유튜브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이분도 아직 국가혁명당의 국자도 모르고 허경영 총재님의 희엇도 모르고 있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를까? 참, 네. 우리는 이렇게 환하게 알고 있는데 참 미스터리입니다. 숨겨놓은 보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과 허경영 총재님, 그리고 이번에 그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하늘이 숨겨놓은 어떤 진주와 같은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앞으로 이제 52일 남은 요 때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결국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전 국민들이 알아보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오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재미있습니다. 어제 총재님께서도 재미있다 이 말을 많이 하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재미가 있다.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으면은 뭐 로봇 같이 말이야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식으로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주놨기 때문에 그 인식을 바꾸어주게 하는 것이 바꾸어주게 하는 것이 이번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예비 후보자들의 이제 해야 될 의무다,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여튼 명함을 주면서 이렇게 그분들의 의식을 조금씩 이렇게 직접적으로나마 바꿔보려고 노력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참 평온한 이 자태인데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서민층들은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